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그친 뒤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한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다가 정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 공주 2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부여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년 완공 목표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난공사 구간으로 서대전 6교와 태미고개가 꼽히는데요. 추가 적정성 검토에서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안전이나 교통 흐름 등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인 안이지만 사업비는 900억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적정 사업 규모가 7,528억 원에서 최대 7,852억 원으로 높게 설정됐습니다. 올해 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수행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는 예타조사 면제 때 6,950억 원보다 578억 원에서 902억 늘어났습니다. 이례적으로 기본안과 대안을 내놨는데 서대전 6교와 태미고개의 지하화 근거가 확보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안에서 서대전 6교는 안전성을 고려해 트램 2차로의 깊이를 당초 3배인 지하 30m로 조정했고 태미고개는 경사도 7%를 6%로 낮추고 지하 4m의 U자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태미고개의 경우 교통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향후에 총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대전시는 일단 난공사 구간의 지하화는 가시화됐지만 서대전 6교는 일반 차로 6차로까지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대전 6교의 노후화를 감안했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시 주변 재생 문제 그리고 주변 교통의 흐름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70억 정도 더 들여서 완결성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대전 6교의 완전 지하화에 일부 시민들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6교 놔두고 또 지하에서 드럼만 다니고 하면은 좀 저실 것 같은데 지금 다 그렇게 하던가 그게 낫지. 기차 다니면 그냥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그거는 또 오래되거든. 언젠가는 또 손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트램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국비 60%, 시비 4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최대 1,000억 원 이상 증액돼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서대전 6교 전체의 지하화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한 뒤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 연장 36.6km의 순환형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2021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천안시 성완읍에서 공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민자고속도로가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최근 한 민간 기업이 천안시 성완읍 안국리부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정안 나들목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 추진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적격성 조사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이르면 오는 2022년 착공에 2026년에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4차로에서 6차로로 건설되는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총 길이 39.4km로
북쪽으로는 2024년 개통 예정인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남쪽으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대전 가수원과 논산을 잇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호남선 고속화는 가수원에서 논산 간 34.4km 구간에 7,779억 원을 투입해 곡선을 직선화하는 사업으로 2028년 완공되면 KTX 운행 소요 시간이 지금보다 10에서 20분 줄어들고 서대전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타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 비율이 경제성 기준인 1을 넘거나 정책적 분석에서 0.5를 넘으면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예년에 비해 장마 기간이 짧았던 탓에 강수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충남 8개 시군의 젖줄인 보령댐의 저수율이 28%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령댐에는 가뭄 경계 단계가 발효된 가운데 가뭄 해가를 위해 금강의 물을 보령댐 상류로 끌어오는 도수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나무 바로 밑까지 물이 들어차 있어야 하지만 보령댐 곳곳에는 자갈과 바닥이 드러나는 등 물이 빠진 자국이 선명합니다. 보령댐 인근 지역의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보령댐 수위는 28%로 낮아졌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뉘는 가뭄 경보 중 경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7.2m 정도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 단계 34일 만에 한 단계 격상되면서 농업용수 사용 제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경계 단계에도 농업용수를 전량 공급하기로 했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농민들은 지금 사실은 가뭄은 아닌데 가뭄에 전쟁이 났어요. 가뭄 해가를 위해 도수로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1.9km 길이의 도수관을 활용해 금강 백제보 하류의 물을 보령댐 상류로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도수로에서부터 하루 최대 11만 5천 톤의 금강물이 보령댐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수로 가동만으로 경계 단계에 진입한 보령댐 수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보령댐 용수를 4분의 1 정도 쓰는 보령화력 등 대형 사업장들의 절수 노력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령시는 비상용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는 인근 지역에까지 물 절약 홍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령댐의 도수로를 이용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령시뿐만이 아니고 인접 7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가뭄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대책 없이 댐질 처방만 강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통신연구원 도우미 상담센터에 소재 부품 전문 연구원을 배치해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원이 보유한 1,900여 점의 연구 시험 장비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원을 파견하고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성 높은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합니다. 특허청은 지난달 구성한 수출 규제 TF를 수출 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 분석과 전략 지원, 특허 분쟁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지식재산센터는 대전 테크노파크에, 세종은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에 있으며 충남은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 설치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2,300만 대가 넘습니다. 현재 7자리인 차량 등록번호가 포화 상태라 다음 달부터 8자리 번호가 도입되는데 정작 관련 인프라는 미흡한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8자리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차 시설이 많아 운전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급될 새 자동차 등록 번호판입니다. 기존 7자리에서 앞에 한 자리를 덧붙여 8자리로 바뀌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새 번호판을 단 차량이 도로를 다니게 됩니다.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로 2억 개 넘는 번호가 확보되면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 번호판을 달고 아파트 단지에 가봤습니다.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가 첫 번째 자리 숫자를 뺀 7자리만 읽어 통행이 안 됩니다.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지 않고 시스템을 바꾸고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한번 시험하고 하고 지금 그러는 중이거든요. 주차 시설의 경우 새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구축된 곳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대전과 충남은 60%가 넘지만 세종은 34.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에 지연도 있었고 아파트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가부를 따져서 되는 것도 있고.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 안으로 전국의 주차시설 2만 2천여 곳 가운데 80% 이상의 시스템 교체를 추진합니다. 시스템 설치를 독려하고 인력 배치를 철저히 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달리 아파트와 상가 같은 민간 시설의 경우 교체가 더딜 수밖에 없어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연료 전환 협력 사업을 위해 오는 30일 한국중부발전 지역 30개 기업과 청정 연료 전환 사업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벙커 CU 시설을 청정 연료인 LNG, LPG 시설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 저감 정책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실공원장 회의에서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인구가 212만 5,349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000명 가까이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 사업으로 결혼수당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센터 15곳을 설립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와 LH 행복주택 8,452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벌레 퇴치용품이나 미용 제품 등 실생활에서 스프레이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스프레이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고 집에 불까지 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실내입니다. 불에 탄 물품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고 30대 여성은 전신에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먼지 제거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양초를 켜놓은 상태에서 의류 먼지를 제거하려고 스프레이를 뿌리던 도중에 뻥하고 이렇게 터졌거든요. 지난달에도 대전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분무형 살충제를 사용하다 불이 나 4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실내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일부 스프레이에는 가연성 물질인 LP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정 농도 이상으로 뿌려진 상태에서 점화원을 만나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프레이로 인한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소방관 입회 하에 안전한 장소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벌레 퇴치용 스프레이가 뿌려진 밀폐된 상자 안에 불씨가 닿자 순식간에 펑 하고 터집니다. 불씨뿐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이용할 때 생기는 스파크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일정 농도에 이르면은 작은 점화원에 의해서도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트 불꽃이나 전등을 켜기 위해 사용하는 스위치 속에서도 작은 불꽃이 점화원으로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부산의 한 주택에서 스프레이형 모기약과 전기 모기채를 함께 사용하다 불이 난 사고도 있었습니다. 화기주의 표시가 있는 가연성 스프레이를 이용할 경우 불과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 후에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 인재육성재단과 맥키스 컴퍼니가 충남도청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랑 장학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맥키스 컴퍼니는 충남 지역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수익 일부를 적립해 앞으로 10년간 장학금을 기탁할 계획이며 앞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장학 캠페인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전시와 한국고전번역원이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3월 개원 목표인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 1억 6천만 원이 확정되면 신입생 선발 등을 거쳐 지역 한문고전의 정리와 번역 전문 인력 양성, 지역 학술 문화 발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김유정입니다. 한화 호잉이 호타준족의 상징인 2020 클럽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기의 남자에서 다시 복덩이로 떠오른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화 호잉이 올 시즌 117경기에서 18홈런 22도루를 기록 중입니다. 남은 27경기에서 홈런 2개를 더 때려내면 외국인 타자로는 역대 4번째로 2년 연속 2020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한화 외국인 타자 중에선 제이 데이비스에 이어 2번째인데요. 기록 달성을 위한 페이스는 좋습니다. 7월에 월간 타율 3할 6푼 1리로 고점을 찍은 호잉은 8월에도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4일 SK전부터 18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며 이 기간 3개의 홈런을 더했습니다. 시즌 타율도 어느새 2할 9푼 3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공인구의 반발 개수 조정으로 홈런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의 공격력을 유지한다면 20홈런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잉은 KBO 리그 진출 첫 해인 지난해 한화의 11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는데요. 3할이 넘는 타율과 30홈런 100타점을 달성하며 공수주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재계약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생각만큼 야구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부침을 겪었습니다. 4월 시작과 동시에 떨어진 타격감이 5월에 살아나는 듯 했지만 얼마 안 가 슬럼프를 경험했는데요. 교체설까지 나오며 벼랑 끝에 섰던 호잉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후 꾸준히 제 몫을 해내며 타격에서도 외야 수비에서도 팀의 천병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는 호잉이 2020 클럽 가입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승수 쌓기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최하위 싸움을 하고 있는 한화가 지난주에 무승에 그쳤는데요. 시즌 최종 승률 3할의 불명예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위권 팀의 승수 쌓기와 하위권 팀의 패수 쌓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리그 1위 SK는 지난주 최하위 경쟁 중인 롯데와 한화를 연달아 만나 모두 승리했는데요. 반대로 한화와 롯데는 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한화는 현재 5연패, 롯데는 지난 25일 1승을 거두기 전까지 7연패에 허덕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팀의 시즌 최종 승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9위 롯데의 승률은 3할 7푼 1리, 10위 한화는 3할 7푼을 기록 중입니다. 리그 재미를 위한 하위권의 승률 마지노선인 4할을 넘지 못하고 있어 16년 만에 1위 팀과 최하위 팀의 경기차 기록이 경신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1위 현대와 최하위 롯데는 40.5경기 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1위 SK와 10위 한화는 34.5경기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한화와 롯데의 부진이 시즌 막바지에 더 깊어지면서 리그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관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4년 연속 KBO 리그 800만 관중 돌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팬들의 발길을 야구장으로 돌리는 데는 승리만큼 좋은 것이 없겠죠. 이상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프로축구 대전시티즌의 수비수 이지솔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22세 이하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차례로 거친 이지솔은 김현우, 황태현 등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수비진과 함께 22세 이하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으며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다음 달 6일과 9일
제주에서 시리아와 2차례 평가전을 갖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 지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고 세종과 충남은 감소했습니다. 대전의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194만 6천 제곱미터로 전년 동기보다 33.8% 증가해 전국에서도 서울, 인천, 광주와 함께 인허가 면적이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세종은 48만 6천 제곱미터로 12.5%, 충남은 383만 8천 제곱미터로 25.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고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부터는 1, 2, 3학년 모두 지원하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47.5%씩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고 5%는 시에서 담당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올해 89억 원, 내년 2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3월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한 충남교육청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으로 68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태안군 안면읍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70살 윤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49살 유모 씨의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윤 씨가 숨지고 유 씨의 일가족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승용차가 구분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주 지역 14개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유리를 깨는 등 폭력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이창선 공주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민의의 전당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폭거이자 공주 시민의 명예를 유린한 사태라며 이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치상, 협박과 공영물건 손상, 업무상 배임죄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께 죄송스럽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윤리위 때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회계 오류 논란과 관련해 회계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정밀하고 엄정한 회계 제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사장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축소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3,943억 원의 수익이 과대 계상됐고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당기순이익이 2,893억 원이라고 공시했지만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 손실이 1,0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회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레이저쇼와 불꽃놀이 등 각종 공연과 함께 횃불 어로 재현 등 21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선보일 전망입니다. 신비의 바닷길은 조수 간만의 차로 무창포 백사장과 석대도 사이 1.5km에 바닷길이 펼쳐지는 유명한 자연 현상입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그친 뒤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한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다가 정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7도, 세종과 대전 28도, 공주 2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진 28도, 태안 29도, 부여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